제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각 판단하고 있는 판세를 보면 그야말로 이번 총선은 살얼음판과도 같은 형국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10여 곳, 국민의힘은 90여 곳에서 우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나머지 50에서 60여 곳은 양측 모두 지목한 접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막판 민주당 악재의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이 출마한 경기 안산갑 유권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 험지로 분류되는 이곳에 전남 고흥 출신의 DJ 적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양문석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철옹성과도 같은 이곳에서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과연 안산갑 유권자들이 양문석의 당선을 허락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드디어 제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공식 선거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정말 유권자의 심판만 남은 상태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과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된 상태이고요. 또한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논란들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악재를 털어버린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에겐 악재만 계속되는 형국인데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10여 곳, 국민의힘은 90여 곳에서 우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나머지 50에서 60여 곳은 양측 모두가 지목한 접전지로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그리고 충청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접전지 결과를 종합해 국민의힘은 120에서 140석, 민주당은 130석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를 예측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야 모두 50여 곳을 접전지역으로 분류할 만큼 그야말로 살얼음판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이재명과 원희룡과 이재명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준하는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여럿 있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곳의 선거 결과를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디냐 하면 연일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이 출마한 수원정을 들 수가 있겠고 역시 아빠 찬스 사기 대출로 전국적 이름을 떨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이 출마한 안산갑 지역구입니다. 제 영상에서는 양문석의 당선 가능성을 점쳐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문석이 이곳에서 낙선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도 아닌데 워낙 사기 대출 여파가 컸기 때문에 양문석의 막말 논란은 거의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노무현에 대한 막말 그리고 비명계 인사들을 향한 증오,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한 양문석은 비명계들을 향해 바퀴벌레, 개쓰레기 등의 막말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면접에서도 양문석은 수박 발언을 지적받자 반성은커녕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발했다고 하지요. 이런 양문석의 후한 문치를 보면 만약 양문석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양문석에게 공천을 주었고 곧바로 사기 대출 논란이 벌어집니다.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아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이런 논란이 일자 양문석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에 제한이 있었다라고도 했죠. 이런 양문석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고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인데
보통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때 고발 조처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하는데 선관위가 양문석을 고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양문석이 출마한 경기 안산갑 유권자들이 과연 양문석을 국회로 보내줄지 당선을 시켜줄지 전국적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기 안산갑 유권자들의 결정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에 밝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경기 안산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안산은 민주당 천정배가 4선을 했고 김영환 3선 그리고 전해철 3선 등 소위 민주당 깃발만 들어도 당선되는 철옹성으로 분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양문석이 엄청난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사퇴를 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런데 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험지 중 험지로 분류되는 이곳에 전남 고흥 출신의 DJ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안산갑 유권자의 70%가 전라도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로 전남 고흥 출신인 장성민 후보의 등장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결정 구도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양문석의 논란이 불거지고 급기야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관위가 양문석을 고발한 만큼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문석의 온갖 논란으로 이 지역이 전국적 관심을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안산갑 유권자들이 전국 유권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적 후보 양문석을 국회로 보내줄까, 이런 시선들이 쏠리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 텃밭이지만큼 묻지마식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인데요. 과연 민주당 텃밭 중에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